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소 관련주인데요. 일단 오늘 산업부 수소경제의 실무추진단 꾸린다. 수소국 신설 무게. 아직 뭐가 확정돼서 딱 신설이 돼서 진행이 된 건 아니고, 담당할 조직이 산업통상부 자원부에 설치된다라고 이제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향후 수소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국단위 조직인 수소국,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거죠. 신설도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잠깐 단기 변동성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종목들을 몇 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내용을 볼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부의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 설치된다. 그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수소경제위원회를 지원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터다. 추진단은 수소경제의 운영을 지원하고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제도를 입안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단장은 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 국장급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지명한다. 일단 정부 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만큼 산업부 내 추진단 같은 경우 별도 조직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단장은 2차관 도입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수소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겸임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국가에서 비중 있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더 지원이 이루어지겠죠. 제정안은 수소경제법에 규정한 수소 전문기업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지원 방식 등도 제시했다. 전문기업이 어쩌고 하고, 여기서 투자 비중이 어쩌고 하면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 보조 융자 등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기업 자체 되게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수소 현재는 그레이 수소인데, 왜 제가 라이브 때 한번 수소와 관련해서 강의를 했을 때 결국엔 그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기술이 안 되고 그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추구하는, 전 세계에서 수소 경제로 추구하는 건 그린 수소. 이거 내용을 지금 뒤에 볼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을 시키는데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기업, 그러니까 최근에 왜 SK 같은 경우 수소에 완전 지금 싣고 있는데 투자를, 그런 큰 기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소차 종목이라고 치면 수소차 종목 매매하는데 보통 중소형 종목이 많았죠. 특히 대장을 하던 유니크 이런 애들. 투자를 받는 게 아무래도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던 강의를 할 때 그 내용입니다. 단계별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있는데 최종 목적지는 그린 수소다. 아직은 그레이 수소. 생산 단가의 차이로 현재 시장의 99%는 그레이 수소다. 현재 그린 수소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는 잠깐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조지아주 선거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상원, 저 선거를 배제를 하고 지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인의 측근들을 다 꾸려놨는데, 그런 상태에서 상원까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또는 오성첨단 소재 같은 대마 관련주, 이런 것들이 바이든 관련주, 민주당 관련주라고 해서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강세가 나온 이유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가 또 수전의 기술이 맞나 탄생한다. 결국에는 수소도 그린 뉴딜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딱 그 풍력, 태양광이랑은 다르지만 신기술로 만드는 그 그린 뉴딜의 큰 테마라고 해야 되나? 큰 주제죠. 네, 주제.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고 전기차가 있고, 수소 전기차죠 사실. 이런 것들 중에서 수소도
한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이렇게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수소국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ESS 왜 우리 옴니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런 또 내용이 있고 한 건데 결국에는 이미 그 수소경제 이 발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이제 지나갈수록 수소 공급량이 증가하고 생상이라고 오타가 나 있네요. 생산 방식도 이제 2018년은 화석연료 기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바뀌죠.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수전에 결국 그린 수소, 그 그린 수소 비중이 지금 1%도 안 되는데 70%까지 정말 20년 뒤에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추진. 뭐 수소차 보조금 뭐 이런 거는 일단 건너뛰고요. 그 내용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수소국 얘기가 또 나오면서 왜 유니크가 이때 수소차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기어갔어요. 시장 눌림에 눌렸다 다시 근데 이 자리는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변동을 보시게 되면 저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훅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차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와 전망이 기대되는 그 미래 가치가 있는 산업에서 이슈가 나와서 아직 빵 터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뭐 그린뉴들 2차전지 이런 종목은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 그냥 테마들 재료 나와서 막 상한가 갔다 끝나고 이런 종목 그런 산업과 다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수소차 한 종목을 리딩을 하고 있어요. 수소는 뭐 수소 생산, 그러니까 좀 중소형주 중에 보면 뭐 풍국주정 같은 애들도 있고 뭐 저장 운송으로 보면은 뭐 세종공업, 일진다이아 이런 애들도 있고 충전소, 뭐 사막콘덴서, 뭐 EM코리아, JN케이터 이런 애들도 있고 DK락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연료전지 쪽에는 뭐 2차전지랑 또 겹치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두산퓨얼셀, 인지컨트롤스, 뭐 상하프론테크, S퓨얼셀 이런 애들 많죠. 그리고 뭐 부품, 뭐 동아화성, 평화산업, 세종공업 마찬가지로 우수 이런 애들도 있고 이제 수소차 쪽에 더 치우친 애들로 뭐 MS오토텍은 그냥 차량 부품이니까 사실 지금 명신산업 쪽으로 테슬라 쪽으로 가 있으니까 뭐 제외하고 뭐 아진산업, 뭐 성호하이텍, 동양피스톤. 수소차는 사실 뭐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만큼 이렇게 좀 수소차로 갈 때도 있고 전기차로 갈 때도 있고 이런 종목이 많아서 뭐 정확하게 딱 분류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결국에 이런 종목들 안에서 수소차의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도 한 종목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이때 그 유니크의 공급 계약 그 이슈로 이렇게 뛰었던 요날 이후로 시장 따라 내려왔다 다시 요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런 국가에서 이런 비중을 싣는 또 그런 이슈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전망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또 변동성이 나왔고 수급이 단기적으로 뭐 유지가 되고 급등을 하고 상한가에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때 봐둬야 그리고 분할로 이제 이런 때에 중단 밑으로 이제 중하단 뭐 하단 이런 자리에선 근데 시장 자체가 더 중요했으니까 이런 자리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하단 자리에서만 잡더라도 이후에 지금 전기차가 되게 강하게 가고 있죠. LG화학 곧 10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가 부근 마감을 했고요. 2차전지가 되게 잘 가고 있고 뭐 신재생도 그렇고 뭐 이런 테마들이 잘 가고 있는데 수소차도 또 돌 거예요. 근데 그 돌 때 또 막 급등하는데 10% 20% 이럴 때 타는 게 아니라 수소차 같은 경우도 유니크 이런 종목 미리미리 이런 자리에서 깔아둔다면 되게 급등주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처럼 샀는데 바로 막 터지고
그런 매매는 아닐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못 먹을 테마는 아니라는 거. 못 먹을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소 그 라이브 때 했던 강의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그 양은 아니니까 되게 길어지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들은 DK락 같은 애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데, 이때 그 김경수 관련주라고 갑자기 이제 상승이 김경수로 나온 게 아닌데, 김경수 관련주라고 하며 유죄 선고받은 부분으로 인해 그 이런 좀 지저분한 캔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사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얘도 이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라서 DK락 같은 종목도 좋습니다. 당연히 JNK터 EM코리아 9월 10월 작년 9월 10월에 강세를 보일 때 셌던 이 종목들,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이때 좀 있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 눈여겨는 봐야 돼요. 유니크는 당연히. 제가 이제 1픽은 좀 나뉘어요. 이것도 전기차 때 얘기한 것처럼 9월 10월에 대장급으로 갔던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JNK터, 뭐 EM코리아, GMB 코리아, 막 이런 애들, 그리고 DK락 이런 애들이고, 두 번째는 원래 수소차, 2018년도 2019년도 요때 상승할 때 좀 이끌던 애들 있죠, 여기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는 중간에 다시 한번 튀고 할 때, 그때 이런 자리에서 이끌던 애들, 유니크 대우부품 이런 애들. 얘네는 수소 관련해서 이슈 나오면은 무조건 중박은 칩니다. 후발주로 무조건 따라는 가요. 가끔 이제 차례에 따라서 얘네가 지들이 대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이 기간에선 대우부품이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올해 수소차가 움직일 때 최근에 잘 움직였던 뭐 GMB 코리아, EM 코리아, JNK터 이런 종목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 볼 수 있는 후보고, 두 번째는 원래 그냥 딱 두고 봤을 때 수소차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그래도 대장급으로 움직이던 애들, 대우부품, 유니크 이런 애들.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대장도 했던 이력이 있는데, 근데 이 기간에 좀 너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상승 나왔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 콜드체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무튼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찰하는 단계고, 지금 막 급등을 하면서 대장이 뭐가 나와서 대장주 뭐 상가고 막 이런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분류를 해두고 여러 종목, 근데 그렇다고 얘네만 보라는 게 아니라 되게 수소 관련해서는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많은 종목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수소 생산 자체로 한국가스공사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볼 종목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제가 분류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소차 관련주가 급등할 때 볼만한 그런 종목들의 그런 선순위인 거고, 아직까지 뭐 대장이 정해지거나 수소차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저런 정부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발표로 인해서 중간중간 장중에 이 종목들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에 관찰하는 단계니까 아직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래도 보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막 크게 터지기 전에 제가 미리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관찰하면서 수소차 관련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조금씩 뭐 한번 담아 보시면 되겠고, 관찰을 하면서 이후에 급등을 하는 이 순환이 돌면서 수소 테마로 또 올 때, 그때 이제 바닥부터 보유하다가 급등폭 다 잡고 고가 매도 잘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